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시장 상황 조금 더 심층적으로 확인해 보고요. 월간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옷 입으셨나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입고 왔고요. 이 옷도 직접 만드신 옷이에요? 아니에요. 산 거예요. 소비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는데 저는 그래도 요즘에 네. 일부러 사려고 해요. 자꾸 너무 실적들이 다 안 좋다 보니까 네. 저라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네, 많이 쓰시고요. 예, 많이 벌어 많이 네. 쓰자. 네. 예, 여러분들도 많이 좋은 버셔서. 소식도 있다면서요 또. 어떤 좋은 소식? 다음 주 이후에 또 좋은 소식. 어떤 그 얘기는 네, 그때. 다음번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볼 텐데 다우는 그래도 네. 상승 마감을 했는데 소폭 네, 그래갖고 네, 다른 지수는 좀 빠졌죠. 네, 맞습니다. 뭐 다우지가 0.2% 상승하긴 했지만 네.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여하튼 S&P 500의 기준이니까요. 기준대로 말씀드리면 3일째 흘러내렸습니다. 다만 폭은 자체는 크지 않았고요. 변동성은 그나마 약간은 좀 잦아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3일 동안에 첫날과 세 번째 날은 소폭이고 어저께는 제법 많이 떨어진 그런 정도 하루였고요. 나스닥도 보합이었습니다. 결국은 리세션 우려감은 분명히 있겠고요. 앞서 김석한 위원도 첩첩 3중 산 넘어 산 하면서 7월 이 중순 이후에 3주차부터 실적 시즌 하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신뢰감이 훼손되고 있다. 네. 뭐 그런 가능성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여하튼 3일째 하락 이런 것들이 분담이 되겠고요. 유가가 다시 조금 내려가는 모습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 여전히 $110 내외 이건 엄청 비싸고요. $100도 비싸고 $90도 비싼 거죠. $80도 비싸고. 하여튼 저는 $70 이 언저리 가는 게 뭐 정상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저희 의지랑 상관없이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답답한 모습이 되겠고요. 네. 달러부터 오늘 보여드리면 미국 달러는 3일째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에 다시 진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달러 원 달러를 보면 오늘 또 다시 한 1,300원 뭐 도전 시도할 가능성을 1297원까지 어제 네, 깜짝 그러니까 올랐어요. 또.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아까 그 결혼 그런 거 아니고요.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에 관한 얘기. 괜히 일을 오해하시면 안 더 많이 되겠습니다. 하게 돼가지고 그 얘기 있고요. 제가 재혼 뭡니까 재혼 여러분. 그건 아니죠. 예, 한 번도 안 했는데 오해하지 그럼, 마시고요. 예, 네. 결혼 소식도 전해 드릴게요. 예, 네. 해야죠. 네. 자, 달러 이야기까지 확인해 봤고 네. 자, 이번에는 어제 네, 저희가 맞아요. 못했던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예, 왜냐면 이거를 또 까먹으면 또 오늘 또 못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최근에 베어마켓의 랠리가 진행되다가 지금 3일째 쉬고 있는데요. 어제 잠깐 워낙 급하게 말씀드려 갖고 시간이 좀 짧았어요. 네. 마지막에 그냥 끝나야 되네. 잠깐 워낙 중요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표를 다시 말씀드리면 1950년대 이후에 60, 70년 동안에 베어마켓에서의 반등이 어느 정도 반등했고 반등 기간과 폭 그리고 그 위에 흐름이 되겠고요. 이 위에 것도 다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1950년 다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겠고요. 여러분 보시기 쉽게 요거가 종합표가 되겠고요. 요거가 2007년, 9년 그리고 2020년 최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요 왼쪽이요. 요거 이제 날짜부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반등했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반등 기간입니다. 거래 일수입니다. 거래 일수. 요런 반등 폭이 되겠고요. 베어마켓 랠리 폭. 그리고 그 다음날 처음에 떨어지다 얼마만큼 떨어지냐 끝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언제만큼 떨어졌느냐 다시 얼마만큼 되돌렸냐 하는 것인데요. 뭐 큰 의미가 없겠고요. 하여튼 중간값이 더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미디안인데요. 13일의 평균 올랐고요. 반등 랠리는 7.4%였고요. 그다음에 요가 중요했죠. 미디안 값으로 보면 10%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보면 이제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은 거의 뭐 자신의 확신에 차 있잖아요.
이번 저점 더 떨어질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뭐 3,200, 300 얘기하고 최악의 경우 3,000을 얘기하는 거고 그쪽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레미 시겔 교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앞으로 5%더 떨어질 거란 얘기를 지난번에 또 했잖아요. 6월 13일 고를 때도 그게 이제 이런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제레미 시겔 교수는 인식 자체가 지금 이미 마일드 리세션에 들어가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극혐하는 예전에 엄청 추앙하다가 극혐받는 예를 들어서 캐시우드 누님도 지금 리세션에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이런 배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종목들은 앞서 그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카니발은 이제 목표 주가가 13달러에서 17달러로 내렸고요. 최악의 경우를 0달러로 했습니다. 모건스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는 그냥 어느 증권이나 보더라도 이런 종합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러면 93% 정도가 매수 의견입니다. 항상 90% 훨씬 넘어요. 그리고 중립 의견이 또 있고 매도 의견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은 꼭 좀 인식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게 얘기하는 게 미국이다. 왜? 공매도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봤자. 그리고 그 의견이 계속 틀리면 그 사람은 잘리는 거죠. 결국 회사에 잘리거나 감봉받거나 파이어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그냥 존중해주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모건 스탠리는 13달러에서 7달러 내렸고 최악의 경우는 0달러. 최악의 경우는 게 뭐냐면 글로벌 리세션 들어가면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안 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맨드가 그러니까 수요가 위축되는 게 또 한번 또 연이어지면 이건 뭐 제로 가는 거죠. 제로 간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뭐 못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가치가 없다 얘기하는 거죠. 모건 스탠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담 조나스는 이나무 교수도 자주 인용하는 분이잖아요. 아담 조나스가 2018년에 테슬라 30달러밖에 가치가 없다 얘기했던 다 그런 회사의 논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난 사람도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골드만삭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골드만삭스는 하여튼 통 크게 배당을 올렸잖아요. 배당을 25% 올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자사주도 늘려게 발표를 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하나 1.2% 올라갔어요. 주가는 또 이거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가 쭉 떨어져 있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면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립에서 매수 올렸고요. 목표 주가도 360에서 380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럼 상당히 위에가 있는 거거든요. 약 이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죠. 이것은 리세션이 가더라도 상당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거나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거사들이 베어마켓에서 견딜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리세션은 거의 기정사실로 디폴트로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리세션 시기에 어떤 것들이 살아남았고 견뎠는지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종목들이 맞다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하는지. 그래서 저도 이제 간혹 말씀드리는데 그 종목에서도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참고하셨다가 그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있죠.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그 기준을 갖고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골드만삭스도 대표적으로 과거 리세션 시기가 2000년 이후에 3번 있었다. 크게 보면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이 있었죠. 큰 거가. 그리고 리만 사태 때 2007, 8년, 9년 그때 있었죠. 그다음에 2020년에 짧게 있었잖아요. 그거랑 3번이 물론 중간에 짧은 것도 있었지만 그 3번에 견뎠던 기업들 그리고 견뎠던 기업들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챙겨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매출 증가율 같은 거 그리고 이익 증가율. 이익 증가율은 예를 들어 올해도 있겠지만 3년 5년 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은 그게 검색이 잘 안 되지만 미국은 전화 부사님 자주 보여드렸던 핀비즈가 됐건 야후 파이낸에서 그런 항목들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보시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그 안에서 배당 성향 같은 것 좀 보시고 어제도 잠깐 소개해드렸다시피 순현금 흐름의 이익률 뭐 그런 게 있어요. 순현금의 이익률이 예를 들어서 현재 배당 수익률보다 높거나 그런 것들 몇 가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있습니다. 조금 콘트나 이런 거 좋아하시면 금방 또 찾아낼 수 있는 항목들인데 그런 거 갖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들을 쫙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시기에 오는 것들을 관점에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공부하실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도 그런 거에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주주친화 정책을 또 확대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워낙에 가격이 좀 많이 뭐 다른 금융주들도 그렇겠지만 네네.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좀 솔깃하긴 하네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반면에 또 같은 뱅크머니에서 반도체 주식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리뷰를 많이 했어요. 종목들에. 오늘 반도체주들 중에서 네.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52주 신저가 기록한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52주 신저가는 뭐 엄청 많으니까 지금요. 그렇죠. 예. 그 반도체 주식의 전반적 리뷰를 오늘 다이스 애널리스트가 쉽게 해서 업종 네. 분석을 했는데 리뷰를 했는데 목표주 그러니까 투자 의견을 내린 것도 제법 있고요. 매수해서 중립, 중립에서 매도를 해서 투자 의견을 내린 것도 꽤 많고요. 목표 주가를 내린 것도 꽤 많아요. 예. 다만 오늘 보여드린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AMD는 매수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목표 주가를 훅 내렸죠. 160에서 110으로 내리고요. AMD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0에서 70으로 내렸습니다. 이 그림이 앞서 보여드렸던 골드만삭스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골드만삭스는 거의 또 이거를 골드만삭스라고 써놔서 그렇죠. 제가 이거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똑같은 그림인데 골드만삭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올린 반면에 지금 IT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둘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유지하지만 매수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훅 내리는 그런 것이 지금 시장에 대한 시각일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오늘 실적 발표하죠. 오늘 밤에. 네, 그런가요? 뭐 그것까지 네,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예, 뭐 그동 나중에 또 보면 되겠고요. 네. 여하튼 그것이 바로 다른 수많은 애널리스트 의견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또 다른 애널리스트 한 명은 반도체 업황 자체 있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수년 내에 지금 또 50%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시장은 절대 주식에 대한 판단은 통일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각자 이런 판단이 있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본인들이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이 의견이 맞다, 틀리다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이게 뭐 추정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견들은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이게 우리가 레퍼런스를 찾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나 증권사는 거의 동일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믿질 않아요. 그렇지만 미국은 워낙 다양한 목소리. 오늘 딱 이 회사랑 또 다른 회사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도 제가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따가. 네. 그래서 내일이 소개해드릴 텐데 하여튼 거기는 완전히 두 배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표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소비자들의 신뢰지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좀 지갑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고 그것은 바로미터가 바로 경기가 정말로 맞아요. 많이 안 좋아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 특히 오늘 앞선 코너에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좀 1분기에 대한 GDP 확정치가 생각보다 더 추정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 2분기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는 거고요. 연간에 대한 눈높이가 낮은 것은 우리는 IMF나 이런 데서 전 세계 많이 낮춘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제가 컨퍼런스 보드에 미국 내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같은 컨퍼런스 보드에서 글로벌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합니다. OECD. 예, 그건 발표하는데요. 그 OECD에 나오는 건데 이거가 뭐냐면 북미 물론 남미, 중동,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3만 명을 조사합니다. 이 여기 나온 수치들은. 그래서 이거 역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어요. 여기 똑같은 논리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이게 최저를 기록하는 수준이거든요. 인플레이션과 리세션 우려를 보이는 건데 바로 이것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과에 따른 그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서의 리세션을 가져오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베어마켓과 리세션이 합쳤을 때 우려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을 수치로도 볼 수도 있고 구글 트렌드에서도 바로 리세션 검색량이 사상 최대로 쭉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저만 하더라도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저만 하더라도 리세션 시기에 주식이랑 많이 찾아볼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럴 때 이런 게 다 전 세계에서 같이 나왔을 때 이렇게 검색량이 사상 최고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감을 표시하는 거죠. 늘 강조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리세션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의미가 어쩌면 없다고 보고 있어요.
나중에 들어가면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거보다는 투자는 심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 언론이나 증권사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투자가들을 국내 주식 미국 주식하는 상관없이 다들 많이들 얘기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 자체의 악재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네. 더 큰 이유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더 많이 걱정하냐면 바로 이런 거죠. 베어마켓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리세션을 수반한 베어마켓과 리세션을 벗어나고 리세션 없이 그냥 소위 얘기해 소프트 랜딩을 하고 나서 올라가는 거. 네. 그래서 처음에 보세요. 제롬 파월이 처음에는 소프트 랜딩을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소프트 티시 랜딩을 했고 지금은 이거 좀 자신 없다. 우리가 뭐 쉽지 않다라는 얘기했잖아요. 소프트 랜딩이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논리인데요. 실제로 보면 소프트 랜딩을 통해서 베어마켓에서 벗어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리세션까지 갔던 거와는 천양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주가의 그동안의 조정 폭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11번의 베어마켓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다들 아시잖아요. 한 1년 정도 떨어지고 기간으로 하락폭은 30% 정도 됐다는 것인데 리세션을 수반하는 베어마켓에서 리세션을 수반하지 않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거 수반하지 않은 겁니다. 틀려놓다가 났는데 그러면 하락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하락폭은 2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이 고점 대비 지난 저점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거거든요. 저기 지금 보면 수반하지 않는 겁니다. 예. 예. 리세션이 없었던 여기죠. 게 노죠. 노입니다. 노요. 이거 나중에 캡처 떠주시면 좋은데 노가 되겠고요. 있는 적도 있고 없는 적. 여기 노가 또 97, 8. 예스는 리세션이 있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리세션 수반하지 않았을 때 베어마켓은 6개월이면 끝났고 하락폭도 28% 회복 기간도 1년 조금 넘으면 회복했는데 네. 여기 회복이라는 건 고점 대비 고점입니다. 그래서 고점이 올해 1월 3일에 고점을 회복한 날짜가 1년이면 끝나는데 1년 13개월이면 끝나는데 리세션을 수반했을 경우에는 하락 기간이 20개월로 지나지 갖고 평균이요. 미디안 가격입니다. 하락폭은 38%에 회복 기간은 28개월. 그럼 지금은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평균값 내서 생각을 해야 평균은 되나요? 별로 의미가 없겠고요. 지금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더 걱정과 목소리는 리세션의 우려감이 많이 나올수록 더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떤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지표로 나오는 결과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조금 더 있는데 내용이 좀 부족하니까 좀 안 닿고 오늘 참 왜 전화하십니까? 오늘 참 장우석 부장장님 궁금하신 분이 오늘 나오기로 했거든요. 네. 저 사무실 올 테니까 오늘 장우석 부장님과 함께 8시 20분쯤에 네. 외전에서 오늘 못다한 얘기 그리고 질의응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디 사실 리세션이 도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지 사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 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흐름이 있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 두시는 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분석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출근길 대란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출근하고 계신 중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여러분의 출근길 메이트가 되어 드릴 테니까요. 힘든 시장, 또 궂은 날씨 속에서 함께 계속해서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